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의 협력 관계가 경제 안보와 국제 현안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8일 국무부 청사에서 한국의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 이후 조태열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회담을 연 것입니다.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ur partnership is stronger than it's ever been. And I can say that on a bilateral basis, on a regional basis, on a global basis. And that's largely because of the extraordinary leadership that Korea shows in all three areas, someth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grateful for. 두 장관은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를 포함한 영내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과 미한일 3국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We are one in condemning North Korea's increasingly provocative rhetoric and actions that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its export of munitions and ballistic missiles to Russia. 앞서 조태열 장관은 27일에는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스콧 스나이더 차기 소장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소장을 만났습니다. 스티븐스 전 소장은 조 장관이 블링컨 장관과 임기 초 협의에 나선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주요 7개국 G7 확대 참여 등에 대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certainly, is focused on continuing to work together within the context of the alliance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play a larger role in a variety of fora, and he has made particular mention of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an expanded G7, as well as the NATO summit, which I mentioned, and I imagine that will be something that he'll continue to explore, as well as you say the Summit for Diplomacy Planning.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차기 소장은 조 장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전화를 한 사람 중 하나가 블링컨 장관이었다면서 조 장관은 경제 안보 등 미한 협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whole economic security area and the economic investment area is an area that I think Minister Cho, by personal background, has shown an interest in, and also it is an area that requires active management in order to ensure that the interests of new investors are appropriately accommodated. 조태열 장관은 앞서 27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레이얼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등 우려국으로 판단되는 나라들에게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유전자와 생체인식, 개인 건강, 지리적 위치, 금융자료, 개인 식별 정보 등 미국인의 가장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수집해 적국에 판매한 미국인들의 민감한 정보는 외국 정보기관이나 군대 또는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회사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는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 국가안보국은 법무장관을 대신해 해당 조항을 이행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를 이 프로그램에 따른 우려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28일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사흘째 회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자위권 차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자 한국은 허위 주장 유포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주용철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러시아의 군사 지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를 비난하면서 우리의 국방력 강화 조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며 모두 미국과 동맹국들의 직접적인 위협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윤성미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반론권을 요청해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전례 없는 미사일 발사와 한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 위협, 테러 무기 제공 등으로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영국과 일본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며 규탄했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은 북한이 중동 지역 내 핵과 미사일 확산에 깊이 관여해왔다면서 북한의 무기 제공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 구내식당 등의 식품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시스코가 북한 강제노동 동원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수산물 가공업체와의 거래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북한 강제노동과 연루된 미국 업체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시스코가 올해 초 공급업체들에게 북한 강제노동 동원 의혹을 받는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인 다렌하이칭 푸드와 연관된 모든 시설에서의 시스코 제품 생산 등 거래 중단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스코 대변인은 27일 VOA에 북한 강제노동 동원 의혹을 받는 중국 대형 수산물 가공 공장 다렌하이칭 푸드가 시스코에 제품을 수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시스코는 인권 및 노동권 침해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직과 관계를 단절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구매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변함없으며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스코는 전 세계 약 50만 곳의 식당과 미국 정부, 의회, 그리고 미군 기지 구내 식당에 식품을 공급하는 전 세계 최대 식품 유통업체입니다. 앞서 워싱턴 DC의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 매체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는 현장 조사를 통해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시에 있는 다렌하이칭 푸드 공장에는 적어도 2021년부터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됐으며 그 규모는 2023년 12월 기준 50명에서 70명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렌하이칭 푸드 등 북한 강제 노동이 동원된 중국 수산물 공장에서 제품을 수입한 미국 업체는 2017년 이후에만 70여 곳이며 이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수산물 제품은 미국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시스코 등에 납품됐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회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2017년에 제정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 대응법에 따라 북한 국적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 및 의회는 북한의 강제노동과 연계된 업체 측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think the federal agencies are beginning to pay attention. So U.S. Congres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have sort of had meetings with Cisco, which is a company that's the biggest supplier of food in the world, and to the U.S. government cafeterias and military bases. VOA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에 북한 강제노동 관련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의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후카자와 요이치 외무대신 정무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후카자와 외무대신 정무관은 28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마지막 날 기조연설에서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고령화로 인해 북한에 의한 납치라는 민감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은 북한 인권 결의안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당국이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지난해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힌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목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 80년대 일본인 17명이 북한에 납치돼 이 가운데 5명만이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 귀환했고 12명이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13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일본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해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조총련계 출신 인사들이 주도하는 북한 인권단체가 오는 4월에 출범합니다. 과거 조총련 간부로 23년간 활동했던 홍경희 북한 귀국자의 기억을 기록하는 회 대표는 28일 VOA에 북한 인권단체 자유왕래회 프리투 무브 설립을 준비 중이며 오는 4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과 조총련 산하 조선학교 출신 제1한인 3세 박향수 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비공개 이사 8명과 간사 1명 등 단체 구성을 거의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이 김정은 체제에서 날로 악화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정권의 속성을 잘 아는 자신들이 국제연대를 통해 적극 관여하고 일본 내 여론 환기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 정권의 만행으로 가족과 생이별한 채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북송 피해자와 납북자, 이산가족, 탈북민을 옹호하는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2020년 3월 북한에서 철수한 스위스가 현재 북한 당국과 평양 공관에 대한 점검을 위해 기술 방문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은 28일 VOA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전하고 아직 방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VOA에 런던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통해 영국의 기술 외교팀이 조만간 방북하는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고 영국은 일부 외교관들의 평양 복귀를 기쁘게 생각하며 국경을 다시 개방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북한의 국경 봉쇄 이후 서방 국가 외교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독일 외무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4년 동안 비워둔 평양 주재 대사관에 대한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